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일단은 시장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게 되면서 안심을 하는 그런 느낌이죠. 누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정해지기만 한다라면 이런 불확실한 것보다도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여전히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선 불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구든 확정적으로 되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시장이 본 궤도에 돌아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미비하고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자동차 또 거기에 파생되는 부품주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수소차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정책적인 수혜주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크든 적든 성장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지 간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끌고 나가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동학개미가 드디어 해냈다. 대주주 10억 유지가 되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정부를 이기고 있는 상황이죠. 공매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대주주에 대한 이런 요건 완화까지도 다 해낸 상태인데, 과연 이게 개인들이 해낸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의도였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자, 미국 대선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오늘 저녁, 오늘 저녁 때쯤 되면 대충 알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건 이 미국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이제 내일 우리 시장에도 미치게 될 테고 오늘 시장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 상승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좀 변동성을 좀 키울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겠죠. 일단 오늘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우지수가 2.4%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2.09%.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분위기는 일단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선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있는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이 대선을 제외하고 나서는 특별하게 지금 내세울 만한 재료가 없어요. 시장을 다 좋게 만드는 재료밖에 없거든요. FOMC가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이거 그냥 뒤로 밀려난 지 오래됐죠. 시장에 관심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려나 있는 상태고요. 또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는 일단 대선이 확진이 되고 나서 이 대선 확정 이후에 나타나는 정책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게 상승한 이유는 대선의 결과가 확실시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관계없다. 누구든 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트럼프의 불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 우편 개표가 다 끝나기도 전에 자신이 유리했을 때 이 투표 상황을 마무리 시켜버린다. 이랬을 경우에 바이든도 불복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의 상황이 나올런지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경합으로 나와서 소송이 제기가 된다거나 재검표가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변동성을 다시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변수는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시장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확정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결정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일단 해주는 부분이 있네요. 미국 대선 후 뉴욕 증시, 바이든이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원과 행정부가 일단 정책적인 부분을 밀었는데 상원에서 캔슬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공화당이 또 그대로 집권이 되는 그런 상원을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별다른 다른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되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바이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상원 장악, 그리고 하원 장악, 이렇게 그냥 한 통속이 다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예상했던 것처럼 팡 터지는 거, 이런 식의 포지션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의회 장악에 대한 부분들은 그 이후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누가 당선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면 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이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상원까지도 장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많이 상승하는 효과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바이든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냐면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법인세 증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세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은 가지고 있지만 당장 대규모 이런 경기 부양책이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 경기 부양책은 약간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큰 자금이 들어와서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또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 이래도 시장은 긍정적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법인세, 재산세 이런 세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확실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 연속성이 된다는 것이 또 안정적인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얘기가 되는 거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파월 의장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을 싫어해요, 트럼프가. 왜냐면은 그 저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하라고 그렇게 그 강요를 하고 있는데 파월은 잘 안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냥 폭삭 늙어가지고 금리를 좀 낮춘다든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안 드는 인사를 갈아치울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로? 영구 저금리.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미국 금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 투자금이 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자. 네, 우리 뭐 이렇게 완전 저금리 기조로 들어가서 시장을 완전히 좀 더 끌어올리는 역할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트럼프도 뭐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한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런 시장의 어떤 우호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누가 되든지 간에 문제는 없어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일단 시장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대선의 결과가 명확하게 확실시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한 가지 불확실성은 불복, 네, 재검표, 당선자가 정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불확실한 부분이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말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자, 대선 결과가 일단 확실하게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FOMC 회의 결과에서 뭐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주 후반에 이제 고용지표들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 증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축소시켜가지고 시장이 반등에 지속성을 가져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약간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뭐 실망이든 뭐 긍정적이든 간에 계속 올라가 버리면 그것도 사실은 또 문제거든요. 뭐 급락 이후에 폭등을 이렇게 갑자기 해버리게 되면 또 거기에서 또 나타나는 그런 뭐랄까 후유증 그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 반등을 좀 세게 했다라면 약간의 조정이라도 통해서 숨고르기 좀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 보통 시장에게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뭐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더 연결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와 준다라면 시장도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것들은 따라가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을 때 매수에 대한 의견들, 당연히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은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빠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제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멈춰질 때, 그럴 때 과감하게 매수를 좀 나서시면 뭐 어제 그저께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갈 때는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거, 그런 전략들을 꼭 연습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뭐 바이든 후보가 됐고 나면 이제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거 있고 뭐 친환경 정책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수소차에서도 관련이 많이 있을 것이다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내년에는 이제 수소차 부품 매출이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관련 기업들의 그런 부품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어떤 주가 상승과 그 다음에 매출 증가율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완성차인 현대차 이런 쪽에서도 당연히 기대치가 좀 있을 거고요. 이 대형 부품주들 현대 모비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뭐 기대치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완성차 쪽에서도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실적 증가에 도움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주 쪽에서도 당연히 완성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완성차 하나당 부품은 뭐 10대 개씩 팔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이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부품주들의 매출 성장률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또 수소차 부품들이 초기라서 굉장히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출 증가, 매출 향상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 수소차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뭐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이 수소 경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뭐 글로벌 시장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현대차와 물려있는 상황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 수소차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이 뭐 어떠한 뭐 유착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정부의 정책으로 가닥을 잡아놨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밀고 가는 동안에는 수소차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잘 났든 못 났든 일단은 정책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전기차와 이제 수소차를 계속 이제 비교하는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기차입니까 수소차입니까 물어보면 사실은 전기차죠. 그래서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2025년까지 전기차는 113만 대, 수소차는 20만 대를 보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지금 이 수소차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수소차 시장이 아직 성장 초기 단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기도 하고요. 충전 인프라 확충이 아직 미흡하다.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들 이제 뭐 타고 다니는 사람 수가 많지가 않은 데다가 이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적다는 것은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잘 확충이 돼야지 되는데, 전기차가 같이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소차의 이런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게 과연 쉬울 것인가? 수소차 타지 말고 전기차 타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또 이런 만약에 근데 수소차도 장점이 많이 있겠죠.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긴 주행거리라든지 또 충전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메리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또 수소차 쪽에 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쪽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뭐 생각은 될 수 있겠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인프라예요. 네,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야지만이 뭐 양산 모델이라든지 산업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세권 하는 것처럼 역 근처에 발전하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야지만이 이 수차 시장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인지, 이 뭐 잘 만들어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의 중심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이 뭐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뭔가 되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전기차와 수소차 같이 성장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서 수혜를 보는 것은 어쨌건 자동차 부품주 또 양산 자동차 이런 쪽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의 수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은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네. 대주주 10억 유지. 네. 와, 이건 뭐, 대단한 일입니다. 어제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표 제출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확실히 이제 지금 보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좀 세긴 하죠. 그리고, 지금 이 대주주 10억 유지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또, 양보를 많이 했다. 뭐 이렇게 또 느낌을 받아가는 상황이긴 한데, 요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면 이제 비과세, 공매도, 그 다음에 이 대주주, 여기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지금 정부에게 계속 청원을 넣고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걸 따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평가는요, 동학개미가 또 해냈다라는 이야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공매도가 내년 3월에 이제 3월까지 연기가 됐죠. 그래서 내년 3월 이후에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때는 안 돼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는 시점이 이제 내년 3월이다라고 일단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좀 끄집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정부의 이런 그 대주주 요건 완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요. 지금 어쨌건 간에 지금 공매도는 내년 3월까지 이제 미뤄져 있는 상태. 그건 이제 내년에 생각할 일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내년 3월 정도면 이제 대선 주자들이 또 나올 텐데, 그때쯤에 되면 이제 이런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또 들썩들썩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있고, 그 다음에 금융비과세 한도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이 되는 그런 금융투자 세제 개편안까지 일단 동학개미들이 따냈다. 여기까지 일단 좋았는데, 한 가지가 이제 대주주 요건 하향에 대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지는 부분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과연 이 부분을 양보를 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15억에서 10억으로 떨어진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20억에서 15억으로 15억에서 10억으로 떨어져 내려오는지, 이게 우리가 지금 그동안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로 다가온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었던 것 뿐이지, 20억에서 15억으로 떨어진 게 2018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한 종목에 20억 원씩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뭐 일반적인 느낌이잖아요. 그 다음에 15억도 사실은 네, 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2018년에도 뭐 별다른 그렇게 큰 충격은 없었어요. 그리고 15억에서 10억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런 대주주 요건이잖아요. 근데 종목당 10억 원씩 보유한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와닿는 이야기는 별로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그 정도는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종목당 10억 정도는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뭐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전체 투자금이 아니라 종목당 10억이라뇨. 이런 거. 그러니까 당장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이것을 그냥 괜찮네 정부가 계속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지금 20억에서 3억까지 내려오는데 2년밖에 안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부터 시작된다 그러면은 3년밖에 안 걸리는 상황이 좀 되는 건데, 이거는 네, 그냥 국민을 호구로 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3억 원을 콱 낮췄더니 이번에는 와닿는 거야.
종목당 3억 원 정도는 내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그 개인별이 아니라 가족 합산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왔었던 거죠. 그래서 현실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 와버리게 되니까 확 이제 여기서 들고 일어나게 된 거고, 정부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여기까지는 아직 아닌가 보구나. 네, 이게 한계로구나 하면서 5억 원으로 후퇴. 근데 워낙 이제 이 반발이 거세니까 다시 그냥 10억 원 원래 유예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그 사표를 제출하겠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혼란들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반려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뭐 약간의 시나리오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 3억 원을 유지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북적북적 했다라면 아마도 이 개인들 매도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싹 쓸어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어떤 의도였을까? 뭐 대선을 앞두고서 계속 국민들의 그런 그 상황을 봐주고 있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뭐 지금 우리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개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좀 된 거고요. 대주주 유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단 연말에 10조 원 넘게 나올 수 있는 매물 폭탄이 사라졌다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상황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일단은 시장은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개인들의 어떤 그 개인들과의 조율을 통해 가지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 맞춰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일단 정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 네,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이 되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또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것도 이제 개인 공매도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다채로운 투자 전략이 나올 수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별다르게 크게 어려움 없이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된다면, 네, 뭔가 조금 다른 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주식 선물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을 선물 매도로서 이제 해지를 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선물 계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식으로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하게 된다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들도 그냥 공매도를 없애기 어려우면 개인들에게도 공매도를 활성화시켜라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어쨌든 개인들의 정책들이 점점점 더 힘을 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시장이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네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다는 거, 누가 되든 긍정적이다. 이 재검표라든지 불복하는 그런 소송전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수소차 시장이 본 궤도에 들어섰다. 뭐 어쨌든 시장 규모가 크든 적든 뭐 성장을 하든 안 하든 정책적인 수혜가 일단 걸려있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주주 10억 요건을 유지해내는 이런 개인들, 그래서 이 요구가 뭐 의도가 어찌 됐든지 간에 일단 관철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기세가 이제 이 공매도 시점까지 또 연결이 되게 된다면 대선 후보 등록과 조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대주주의 요건 완화에 힘입어 가지고요, 개인의 공매도가 또다시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정부 정책은 그냥 따라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정책에는 일단 맞서지 않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뭔가 여지가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그 변화에 잘 대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패 경험에서 주식시장은 슬롯머신에서 돈이 쏟아지듯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요술기계가 아님을 깨달았다. 사실 어떤 분야에서든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나도 운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그냥 운으로 난 무조건 잘 돼. 느낌 좋으니까 감으로 막 이렇게 때려잡고 투자하시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식 투자는 항상 정석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관점들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되게 일찍부터 준비했었는데 방송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업로드 시간이 늦어지겠네요. 이 부분 양해 좀 바라고요. 자, 저는 창중시황 때 다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